정년퇴직만 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적어도 평생을 교육에 바쳤으니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연금통장 딱 열어보는 순간 참담했습니다. 이건 서울 구로구에서 은퇴하신 한 교사 선생님의 말입니다. 교직은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죠. 특히 연금이 든든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이 교사면 노후는 걱정 없겠네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은퇴 교사들은 조금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연금이 있긴 한데 생활비로 쓰기엔 빠듯하고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은 사라졌고 급등한 물가와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서울의 은퇴 선생님들, 특히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또 은퇴 후 생활은 어떤지,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은퇴 교사의 현실 소득 연금이 전부가 아니었다. 서울 구로구의 김 선생님 63세는 1989년부터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는 교직연금은 약 230만 원입니다. 듣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도 안 돼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생활비만 해도 훅훅 나가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은퇴 전에 받던 월급은 400만 원이 넘었는데 절반 수준인 연금으로 갑자기 전환되니 소득 체감 격차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더해 김 선생님의 남편 역시 몇 년 전 은퇴하면서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는 시기에 들어간 거죠. 사례 1. 이게 정년퇴직의 대가일 줄 몰랐죠. 박 선생님 61세는 서울 구로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재산도 있는 편이라 여유롭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의 연금은 약 220만 원. 남편은 일찍 퇴직했고 자녀 둘은 아직 대학생. 결국 박 선생님은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어 생활을 보태는 중입니다. 사례 2.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요? 서울에선 힘들어요. 최 선생님 65세는 고등학교 교사로 32년간 근무했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하지만 이 퇴직금은 자녀 결혼자금, 주택 보수비, 차량 교체 등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고 현재는 연금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 월 250으로는 외식도 부담스러워요. 전기세, 관리비,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싶어요. 그래서 최 선생님 부부는 최근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여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례 3.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윤 선생님 66세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정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연금 덕에 자식 손 안 빌리고 살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는 매달 연금 240만 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만 25만 원, 약값 1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등으로 고정 의료비가 크다 보니 실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15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니까 연금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결국 아들에게 손 벌렸어요. 내가 받는 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교직은 분명 일반 직업보다 은퇴 후 수입원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교사들조차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지 연금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은퇴 전부터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소규모 임대 수익, 배당주, 유튜브 블로그 활동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위기가 오기 쉽습니다. 서울에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자가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건강은 연금보다 우선입니다. 윤 선생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 하나로 노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정기검진, 식습관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야말로 진짜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직 30년 끝에 받은 금액이 이거라고요? 라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믿었던 안정이 생각보다 불완전했다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은 곧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힌트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살 길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막연한 믿음 대신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연금 외에 수입원과 소비 습관까지 돌아보는 실질적인 점검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에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여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교직 30년 끝에 받은 금액이 이거라고요? 서울 은퇴 교사들이 말하는 노후 연금의 실제와 한계. 글쓴이 노후 재정 전문가 김. 대한민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안정성과 노후 보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제도 덕분에 교직을 선택하는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락한 삶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서울 지역 은퇴 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대와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울 구로구 은퇴 교사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의 실상, 그로 인한 노후 재정 환경, 그리고 예비 은퇴자에게 필요한 대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교사의 연금 실수령액 어느 정도일까? 교직을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 연금은 평균 월 230만 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평균 190만 원, 200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처럼 생활비와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 연금으로는 실질적인 경제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료비, 주택 리모델링, 자녀 결혼 자금, 차량 교체 비용 등 비정기 지출은 연금을 초과하는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례 1. 김모 선생님, 63세, 구로구 거주, 중학교 교사 출신. 연금 230만 원, 수령 건강보험료 세금, 공제 후 약 195만 원 실수령. 부부가 모두 은퇴, 자녀는 취업 준비 중. 매월 고정 지출이 220만 원 이상. 연금이 고맙긴 한데 서울에서는 빠듯해요. 예상보다 더 빨리 통장이 비는 느낌이에요. 2. 연금의 절대적 안정성은 착각일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과거에는 평생 보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구조조정 및 개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수령액의 인상률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200만 원은 10년 뒤에는 150만 원 수준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2. 박모 선생님, 61세 초등학교 교사 출신. 연금 220만 원 방과 후 돌봄 교사, 아르바이트 월 80만 원. 자녀 2명 모두 대학 재학 중. 부부 합산 월 소득 약 300만 원, 실생활 지출은 350만 원 수준. 예전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닐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에요. 3. 연금 외 수입원 확보가 필수인 시대. 현재의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비교적 높은 연금 수령 구조의 수혜자이지만 앞으로의 은퇴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직장 내 기여금 부담이 높아 그만큼의 대체 소득도 요구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외 추가 수입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다양화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 소득 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교육 연계 아르바이트, 방과 후 강사, 독서지도,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수익원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온라인 클래스. 배당주 및 리츠 투자, 장기 보유를 통한 월 배당 전략. 지출 구조, 재설계 고정비를 줄이는 생활 전략.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로 주거 이전. 주택 임대 활용 또는 다운사이징. 비급여 의료비에 대비한 실손보험 또는 의료비 적립. 건강관리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정기 건강검진, 운동습관화, 식생활 관리. 만성질환 대비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 전략. 노후 의료비 예산 편성 매월 최소 20만 원 이상 별도 확보. 사례 3. 윤모 선생님 66세 중학교 체육교사 출신. 연금 수령액 240만 원.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 병원비 800만 원 지출.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 및 고정 약제비 30만 원 발생. 연금 덕에 버티는 줄 알았는데 병 하나로 전세가 역전됐어요. 지금은 아들 도움 받아요. 결론 안정된 연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여전히 민간에 비해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대 수명의 연장, 생활비 상승, 불안정한 경기 흐름 속에서 연금은 노후 재정의 한 축일 뿐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비 은퇴자와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복합적인 준비입니다. 연금, 건강, 부업, 지출관리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진짜 안정된 노후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은퇴 준비, 연금만으로 정말 충분한가?